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담아내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할 승률 언저리에서 힘겨운 버텨내기를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무엇보다 타선과 불펜의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과 클래식을 접목한 여수 국제음악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매일 큰 불편을 겪고 있죠. 평소보다 30% 넘게 운행률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가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는 노사 간의 문제엔 개입이 어렵다며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는 파업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순환 1번과 봉선 37번 노선에는 급기야 전세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버스 한 번 타면은 봉동동까지 1코스로 가는데 안 와. 안 온 게 이제 다른 버스 타고 이거 와갖고 여기서 갈아타려고 지금.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0분 이상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일주일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노사 간 10차 협상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 간의 문제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광주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처럼 지켜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쨌든 노사가 협상을 해오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노조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결에서 2.5% 그리고 진호위의 중재에서 3%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날이 개자마자 곧바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먹구름은 모두 물러간 상태고요. 대체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곧바로 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더워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낮 동안 5에서 30mm가량의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압축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까지 반영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담아내기 위한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현장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까지 경청해 늦어도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모빌리티 육성, 민군 통합공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완성 등 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한 약속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담아내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원팀을 꾸렸습니다. 민생 회복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공공기관들과도 머리를 맞댑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 공약 사업을 강조할 대선 공약 상황실도 서울에 마련합니다. 서울중앙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간 동안 광주의 7대 지역공약 및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AI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언이 여러 차례 있었고 박균택, 안도걸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선임된 점도 광주로서는 반길 대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에 광주 AI 사관학교 교장을 맡아온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 임명돼 광주를 국가 AI 산업기지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국의 유사한 공약을 압도할 광주만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 노동자 3명이 본국으로의 인도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더 일하고 싶어 했는데도 당국이 강제 추방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자체는 본인 의사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 지난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 근로자 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가량 이곳에서 다시마 건조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고용주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고용주는 이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완도군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저희가 고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어디 딴 데 이렇게 보내든가 아니면 다시 귀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연락을 받은 대사관 측이 이들의 조기 출국을 결정했고 완도군에 통보했습니다. 완도군은 이들을 대사관 측에 인도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함께 대기하던 중 이들이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린 것은 물론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출국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명백한 강제 출국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출국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인권적일 뿐더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다. 완도군과 대사관 측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용주나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출국을 시켰으면 강제 출국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당국에서 근로자들한테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낯선 업무 환경과 문화 차이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가고 싶어해 근로기간이 남았는데도 조기 출국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 자체가 좀 달라요. 첫째, 둘째는 언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식 문제도 있어요.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귀국 결정 후 뒤늦게 마음을 바꿔 다른 일터의 동료를 만나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3명 중 2명은 대사관에 도착해 귀국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 완도군은 근로의사가 확인된다면 다른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부장판사는 전 자원봉사센터장 임모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모 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회부돼 파면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실혼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의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2021년부터 2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 언저리에서 힘겨운 버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 시즌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무엇보다 타선과 불펜이 힘을 내야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의 승기를 잡는 마청 최용우의 선제 3점 홈런에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상대 타선을 꽁꽁 틀어막는 무결점 피칭으로 화답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 핵심 선수의 활약으로 2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주 반타작 승률을 일궜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올 시즌 일정의 반환점을 도는 기아 타이거즈. 부상 병동 여파로 지난해 통합 우승 때와 같은 압도적인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한 채 5할 승리를 왔다 갔다 하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격 20위 안에 해결사 최용우 선수만 자리하고 있는 등 타선의 무게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게 원인입니다. 팀 타율은 2할 오픈 1위로 지난해에 비해서 5푼 가까이 떨어졌고 득점권에서 응집력도 현저하게 하락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작전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서 지금 플러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불펜 불안으로 경기 후반엔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5.19로 리그 9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올 시즌 역전패만 14번이나 당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는 하반기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투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선의 힘이 떨어진 만큼 선발 투수들이 최대한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점수를 내야 할 때 차곡차곡 뽑아내는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인 건 지난해 부상으로 이탈한 이의리 선수가 본격적인 피칭 모드에 들어가 선발 투수진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와 SSG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는 매년 환경과 클래식을 접목한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악기 앙상블의 공연이 끝나자 관중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명품 공연에 관객들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음악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한 해도 안 빠지고 전 객석을 만석을 채워서 클래식이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히 영화 올드보이의 음악을 만든 이지수 영화음악 감독이 작곡한 위촉곡은 올해 음악제의 백미입니다. 여수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이 곡은 피아노와 현악기의 합주로 선보입니다. 올해부턴 음악 영재들을 위한 기회의 무대도 신설됩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드러낸 14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양의 무대를 비롯해 여수 영재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10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과 함께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잡아보도록 저희가 짜봤습니다. 에코음악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북 제작도 줄이고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선물을 증정하는 등 친환경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내용에 비해 예산은 빠듯합니다. 한 해 예산은 1억 5천만 원, 국제음악제란 위상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내년 세계 선박람회 등 국제 행사들과 연계해 음악제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COP 33을 위해서 환경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음악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의 여정을 디딤돌 삼아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 이번 주 19일부터 나흘간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아리백과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약속한 만큼 켄텍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특별법에 따라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은 지난 정부에서 총장 해임 압박과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관세 보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수출은 15억 9,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10.8% 늘었고 반도체 수출 역시 4월에 이어 2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남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 제품과 화공품, 철강 제품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정희 기념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시민 만여 명의 청구에도 대구시의회가 이번 달 회기안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건데요. 의도적인 시간 끌기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예결산안과 재개정 조례안 등 38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민 14,700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5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안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폐지 조례안 발의 후 1년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핑계로 최대한 미루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 개최 여부와 일정, 방법을 제시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분명하게 시민들은 좀 잘못됐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사표현을 정당하게 한 것이다라고 법적인 시효를 따져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대구시의회가 자기의 역할을 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난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선 박정희 기념 조례안에 대해 근거와 내용 부실, 홍준표 시장의 독단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실제 표결에선 모두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대구시의회가 1년 전 자신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해당 조례안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폐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폐지안이 발의된 만큼 대구시의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해루질 금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고 해양수산부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해변에 인접한 바다에서 잠수복을 입고 랜턴까지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을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현장입니다. 놀이나 레저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포획 채취 행위가 이어지며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 일명 해루질 금지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정착성 수산동물과 문어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어업인은 도루묵 산란기에는 통발을 사용할 수 없고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강원도의 해루질 조례를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 2023년 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시기와 장소, 어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정한 어구 방법 장비 외의 것으로 추가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다가 조례 개정 등의 이제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도 이 같은 상위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해루질 제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강원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을 바꿔야 단속한다는 건데 문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특정 어종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례 이행 범위에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법령이 다시 개정이 돼서 정비가 되면 또 저희는 거기에 맞게 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루질 금지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근거조차 희박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자연과 인물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조영신 사진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사진이 그림을 품다를 부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조영신 작가는 사진에 AI 기술로 회화적 감성을 더한 대표작 대명매와 강렬한 눈빛을 담은 인물 사진 등 39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조영신 작가는 10년 전 처음 카메라를 들었을 때의 행복한 마음과 따뜻한 위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9명이었던 광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가 지난해에는 64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해 120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등교사 명퇴 인원은 큰 변동이 없어 서희초등학교 사건 등으로 불거진 초등학교 교권 황폐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33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평읍과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과 다도면 등 동북권 5개 지역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사회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1년에도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돼 남북권을 중심으로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날이 개자마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먹구름은 모두 물러간 상태고요. 대체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구름만 가끔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곧바로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2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9도 보이겠고요. 광양의 낮 기온도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비가 지나면서 심한 더위는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